안녕하십니까, 왕윤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 재정 적자를 정부가 얼마나 늘려야 될 것인가, 정부가 국가 부채를 얼마나 가져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레이스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요. 그 의원이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비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이 현대 화폐 이론, MMT라고 부릅니다. 이 MMT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민주당 뉴욕주 초선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이고요. 브롱스 출신입니다. 뉴욕의 브롱스는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이는 89년생이니까 이제 막 30살, 30살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의 상원의원이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에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는 독립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민주당 대선에 또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버니 샌더스의 캠프에서,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정치 소년생인데 민주당 뉴욕주 하원이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인 그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적극적으로 이 MMT 현대 화폐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는 재정 균형을 전혀 맞출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재정 흑자를 보는 것이 경제를 엄청나게 망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벌어져서 이 논쟁의 핵심으로 한번, 선거의 쟁점으로 한번 부각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무상 대학 교육, 노인의 무상 의료,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일자리를 그냥 다 마련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일자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라고 불리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 지출, 이런 파격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 재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줄여야 할 것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군사비 지출, 이거를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부자를 증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이 정부의 채권을 통화량 발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지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그 샌더스 캠프에서 일했고, 또한 그 MMT 이론의, 현대화폐 이론의 대표적인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주립대의 스테파니 켈턴이 바로 버니 샌더스가 미 상원 버짓 커미티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일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경우에 버니 샌더스도 이러한 그 현대화폐 이론 MMT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버니 샌더스도 공화당의 군비 확장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증서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버니 샌더스의 핵심은 부자 정세가 필요한데 부자만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는 중산층도 전반적으로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버니 샌더스는 약간은 균형 재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그 영문 표현을 제가 따봤는데요. 나는 이 부채의 문제에서, 정부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I'm concerned about the debt. 이것은 굉장히 타당한 걱정이다. 모든 미국 사람들은 이 정부의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 정부의 부채라는 것은 그냥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줘서는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의 이런 입장을 본다고 할 경우에는 버니 샌더스는 무작정으로 MMT 이론, 현대화폐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래 하버드 대학 교수하다가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제프리 삭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제프리 삭스는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같이 미국이 복지를 확대하고 싶으면 유럽 국가들처럼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그 대권 주자로 여성이죠. 엘리자베스 워렌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워렌도 무상 양육, 그다음에 무상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현재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 부채를 다 탕감해 주어야 된다. 이런 과감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워렌 역시 MMT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법인세를 많이 올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서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현대 화폐 이론 MMT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MT 이론은 1971년 달러와 금의 태환이 중지된 이후에 화폐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발행하는 증서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실물 화폐라든지 본원적 가치하고는 현대적인 의미의 화폐, 법정 화폐라는 것은 그 가치가 없는 증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MMT 이론을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제 바드 칼리지에 있는 랜달 레이 교수와 호주 뉴캐슬 대학에 있는 윌리엄 미첼 두 사람이 이 MMT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그 포스트 케인지안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학자였던 하이먼 민스키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극적인 통화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인 불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 책을 이제 저작물들을 내고 있고 또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갖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교과서를 썼습니다. 거시경제학 교과서. 세 사람의 저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미첼, 빌 미첼, 그다음에 랜달 레이, 그다음에 마틴 와스가 쓴 책이 있고요. 이 책을 뭐 저도 구입해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제가 그걸 찾아봐서 검색을 해갖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MMT의 주요 주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근거로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생적 화폐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아무리 부채를 많이 지어도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근거를 기초로 해서 이론이 전개됩니다. 내생적 화폐 이론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은 본원 통화를 공급하고 그 본원 통화로부터 이제 통화가 승수 효과에 의해서 더 많이 창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공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딱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만큼 통화 수요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 딱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화 공급이 외생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통화 공급에 본원 통화는 적어도 외생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생적으로 화폐량이 충분히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 중에 가장 핵심은 정부가 돈을 빌리게 되는 소위가 정부가 이제 대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러한 정부의 대출과 또 민간 기업들이 또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돈에는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다. 정부가 돈을 빌리건 민간이 돈을 빌리건 경쟁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그만큼 이자율이 상승해서 민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랜달 레이 교수와 윌리엄 미첼 교수는 내생적 화폐 이론에 근거해서 둘 사이에 정부의 대출과 민간 대출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외채를 지지 않는 한 자국 통화로 돈을 빌리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빚져서 파산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외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생적 화폐 이론에서 주장하는 대부 시장에서 민간 기업과 정부가 경쟁 관계가 있지 않고 정부는 파산하지 않으니까 주류 경제학의 근거와 달리
완전 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정부는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해도 무방하다라는 주장을 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MMT 이론, 현대화폐 이론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될 경우에 그것을 통화 증발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사주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본원 통화가 오히려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주리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밀어내기 효과,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리경제학에서는 이런 화폐 이론에, 현대화폐 이론에 대해서 가장 크게 비판하는 것이 야, 돈을 그렇게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나게 커질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MT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자율이 하락하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올려라. 그 세금을 늘리게 되면 재정 적자를 줄이게 되고 통화량도 함께 줄일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에 미달되는 상태에서는 정부는 사실상 그다지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으니 정부는 재정 지출을 정부 부채 증가를 통해서 늘리고 통화 공급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